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대학교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안으로 목포대와의 전남형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각 대학과 의대를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양 대학이 통합을 두고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남도는 단일 의대 추천, 통합 의대까지 두 갈래로 공모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두고 순천대학교는 전남형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순천과 목포 각 캠퍼스의 총장을 별도로 선출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총장은 인사와 재정, 학사 운영 등에 있어 모두 독립적 권한을 가집니다. 어느 한 지역의 예산과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상생하자는 취지입니다. 양 대학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그런 통합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순천대와 더불어서 목포대도 이번에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 간의 그 초글로컬 대학 모델이다. 의대와 대학병원은 두 지역 캠퍼스에 모두 설립하자는 구상입니다. 확고한 통합을 선언한 뒤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배정받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양 캠퍼스 간의 강점과 특성화를 서로 고려해서 양 캠퍼스 간에 서로 두 개의 의과대학 체제로 운영 측면에서 우리가 그 교육 방법, 그런 모델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현재 양 대학은 두 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대 추천 공모를 진행 중인 전남도는 다음 달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걸 대비해 단일의대 추천 작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통합 논의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려보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통합의대와 관련된 그 기본계획서를 적정성 평가를 하겠다. 양 대학 의견을 수렴 중인 의대 공모 용역기관은 곧 향후 계획과 추진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수산업과의 상생, 공존을 전제로 집적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2기 공식 출범과 함께 민관 산학을 대표하는 30명의 위원과 전문가 위원 8명을 위촉했으며 앞으로 관련 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자문과 승인 절차를 거쳐 산업부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제1기 민관협의회가 남면과 화정면, 삼산면 등 3개 권역에 걸쳐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운영됐고 앞으로 2기 협의회가 수산업과의 상생을 전제로 집적화단지 지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흑두루미가 월동을 위해 순천만을 찾았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오후까지 순천만 일대에서 흑두루미 320여 마리가 관찰됐고 다른 개체들도 순차적으로 순천만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새인 흑두루미는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순천만에서 월동하고 매년 8,000마리 이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안전한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구역을 통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인근의 전봇대 15개를 제거해 서식지 20헥타르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수광양 항만공사 등 해양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이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공사 측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취약한 항만 보안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최황지 기자입니다. 전국의 항만보안 노동자들이 여수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회처럼 항만시설도 국가 중요시설이지만 노동 환경은 열악하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해수부와 항만공사는 항만보안직 노동자를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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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는 국감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공일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과 근로조건이 다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갈등도 유발하고 있으니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에 대해 박성현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청원경찰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선은 지금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 광양항에 외부인이 무단 침입한 것과 관련해선 공사 측의 허술한 보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무단 출입 사진 촬영 있었다고 이제 인정이 된 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안 구멍이 뚫렸는데 국감장에서는 또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부채 증가와 사회 환원 비율 감소 등에 대한 질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습니다. 또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에 대한 공사 측의 책임 있는 역할도 요구됐습니다. 우리 광양항만공사가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구체적인 사후 활용을 위한 마스터 플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죠. 맞습니다. 잘 해주시길 바라고. 여수에서 벌였던 현장 국감은 올해 고수온 피해가 심각했던 여수 돌산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수부로부터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상황을 살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부채가 약 8,20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부채 비율이 16.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내 4대 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공사의 부채는 약 6조 5,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부채가 약 4조 9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이 약 1조 5,400억 원, 여수광양은 8,200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 43.2%입니다. 정 의원은 항만공사들의 부채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오늘 여수 소노카 모텔에서 LA 한인 상공회의소와 미국 진출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상인은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공동 협력 체계를 강화해 비즈니스 확장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애로사항 해결과 컨설팅 제공 등에 적극 나서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상인은 최근 미국 진출을 타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 시장 투자 정보와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이들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구 감소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전남의 한 시골 마을 의원이 최근에 문을 닫았습니다. 큰 불편을 겪던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섭외하고 주민사업기금으로 병원을 재개원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인구 2천여 명이 사는 전남 영암군 금정면. 월요일 아침부터 병원 접수대에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봄 지역의 유일한 마을 의원이 폐업한 뒤 5달 만에 문을 다시 연 병원. 그동안 읍내나 인근 나주까지 차를 타고 병원을 오가야 했던 마을 주민들은 이미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전부터 저 영암으로나 다녔는데 여기서 하니까 이제 여기서 치료를 해야지. 가깝고 좋죠. 그러면 이제 오후는 오전 일을 마음대로. 이 마을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지역으로 나가는 버스는 하루 3대에서 5대뿐. 읍내로 가는 택시 요금도 편도만 2만 원 수준이다 보니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버스 없으면 택시로 가고 비싸거든 너무. 여기 없은 게 못 살아서 불편했어. 진짜 못 살겠어. 여기는 내가 자전거로 살살 온디. 여기가 차 탈라고 했거든 저기서. 그때 여기 뭐 개 없이 간다고 하네. 그럼 오늘 봐준다고 하니까 봐준다고 하네. 병원이 없던 지난 넉 달 동안 보건지소에서 일주일에 3차례 공보위가 지원을 오긴 했지만 의원이 없다 보니 유일한 약국도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던 상황. 결국 마을 주민단체가 주민사업기금 절반 정도를 병원 리모델링에 투입하고 은퇴한 의사를 섭외하는 등 직접 나선 겁니다. 또 병원이 평소에 없었다면은 별로 병원 개원에서 크게 이제 생각을 못했을 텐데 있다가 없으니까 그 아쉬움이 굉장히 컸고요. 주민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병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올해 이처럼 문을 닫은 마을 의원은 영암군에서만 3곳.
지역 의료기관들의 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주민자치를 통해 문을 다시 연 시골병원의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자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부모에게 일부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학부모 노모 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노 씨는 해당 사건의 송치 결정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 등을 검찰에 공개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종일 흐렸습니다. 모레까지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19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에서 2m, 먼 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며 기온이 떨어지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K-뷰티 리더 양성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입국한 말레이시아 청소년 10여 명은 오는 24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순천대와 청암대 등에서 진행되는 K-뷰티 이론과 실습 교육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우호 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전남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